지난번 동영상에서 우리가 배웠던 일탈 행동이 왜 어떠한 이유로 나타나게 되는가에 대해서 많은 학자들이 다양한 이론들을 만들어냈는데요. 교과서에서는 대표적으로 네 가지 이론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 네 가지 이론의 내용에 대해서 살펴볼게요. 우리가 일단 일탈 행동이 왜 일어나는가에 대한 원인을 우리 사회문화 현상을 보는 세 가지 관점 있죠? 기갈상으로 바라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기능론적 관점, 갈등론적 관점, 상징적 상호작용론적 관점에서 뭐 그때 우리가 그 각각의 이론들을 설명했던 방식으로 일탈 행동을 읽어낼 수가 있어요. 근데 그것을 좀 더 구체적으로 이제 읽어내면서 다음 이론들이 발달하게 돼요. 그래서 크게 기능론에서 아노미론이 있고요. 그 다음에 갈등론은 말 그대로 갈등이론 똑같은 단어니까요. 일탈행동을 보는 갈등이론이 나오게 되고요. 그 다음에 상징적 상호작용론에서 여기서 낙인이론과 차별적 교제이론이 나오게 돼요. 차별교제이론이 나오게 되는데 이 각각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려고요. 일단 쉬운 거 먼저 드릴게요. 갈등이론은 갈등론과 비슷하다고 보시면 돼요. 일탈행동이 왜 일어나게 되냐? 지배계급이 피지배계급을 억압하고 물질적으로 이제 자기네들이 물질적으로 지배계급이 다 가져가려고 하고 그러다 보니까 그러한 어떤 자원을 확보하지 못한 피지배계급이 일탈하게 된다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체제의 불평등과 계급 갈등이 일탈의 근본 원인이기 때문에 일탈 행동 없애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 계급 모순, 지배계급의 피지배 계급 간의 그러한 갈등의 계급 갈등의 모순을 깨뜨려야 되는 거죠. 그 불평등한 권력 구조를 해소함으로써 일탈 행동을 없애야 된다라고 보는 게 갈등 이론이 되겠어요. 그럼 이제 나머지 아노미 이론, 낙인 이론, 차별 교제 이론을 차례대로 설명을 드릴게요. 처음에 아노미 이론 먼저 설명할게요. 아노미 이론은 크게 두 가지의 설명 방식이 있어요. 하나는 디르겜이라는 사회학자가 있어요. 디르겜도 굉장히 유명한 사회학자입니다. 디르겜이 이야기한 아노미 이론이 있어요. 디르겜은 사람들이 왜 자살을 할까? 디르겜이라는 학자가 나오기 전에는 사람들의 자살은 그저 개인의 문제였어. 개인이 자살하고 싶어서? 심리적으로 어려워서 자살을 한 거다. 그래서 자살을 아무도 사회적 문제로 보지 않았는데 디르겜이 최초로 자살에 대한 연구를 한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왜 자살을 하게 될까? 연구를 하다 보니까 그 개인이 아노미 상태에 놓여 있게 되면 자살을 한다라고 보는 거예요. 그럼 그 아노미 상태가 뭐냐? 디르겜이 이야기하는 아노미라는 것은 우리말로 하면 무규범 상태예요. 무규범. 규범이 없는 거야, 규범이. 그러니까 우리가 살고 있는 사회는 굉장히 변화가 빠르잖아요. 그 변화의 속도가 빠르면 과거의 규범이 빨리빨리 새로운 규범으로 대체되고 교체되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존의 사회 규범은 약화되었는데 이를 대체할 새로운 규범과 기준이 존재하지 않아서 사람들이 도대체 어떤 규범을 따라야 할지 헷갈리는 거야. 불분명한 거야. 그러다 보니까 아노미 상태에 빠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힘들면 자살하게 되는 거고 또 일탈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게 딜겜이 말한 아노미 이론이에요. 그래서 그런 규범이 불분명하고 적절하지 않고 뭔가 사람들이 어떠한 규범을 따라야 될지도 모르겠고 그런 무규범 상태에 놓이게 되면 그것이 일탈로 이어진다 라고 설명하면 딜겜의 아노미 이론이 돼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머튼이라는 사회학자가 있어요. 이 머튼은 아노미를 어떻게 정의했냐면 수단, 목표, 불일치다. 이렇게 설명했어요. 그래서 내가 어떠한 목표가 있는데 그 목표에 달성하기 위한 수단이 도저히 아무리 찾아보고 노력해도 찾을 수가 없는 거야.
그러면 일탈하게 된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내가 서울대가 우리나라에서 제일 좋은 대학이라고 하니까 예시를 한번 들어봅시다. 서울대에 가고 싶어. 근데 내가 정말 열심히 노력해도 서울대에 갈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거예요. 학원에 갈 돈도 없고, 심지어 고등학교 학비를 낼 돈도 없고, 설사 내가 수능을 정말 잘 봐서 서울대에 갈 성적을 거두었다 하더라도 서울대에 등록할 등록금조차 없는 거야. 그럼 뭐야? 내가 서울대라는 목표를 두었는데 그 목표를 달성하기엔 수단이 아무 데도 없는 거예요. 누가 도와주는 사람 하나 없고. 그러면 나는 어떻게 되는 거냐? 그 등록금 좀 마련해 보고자 뭐 학원 다닐 한 달치 학원비를 마련하고자 도둑질을 하게 된다는 거죠. 그게 수단 목표 불일치야. 그러니까 사람들이 어떠한 목표를 가졌을 때 그 목표에 달성할 수 있는 적절한 수단을 사회적으로 제공해 줘야만이 일탈 문제가 해결될 수 있다라고 보는 관점이겠죠. 그렇죠? 그래서 아노미 이론은 이렇게 두 가지 설명 방식이 있어요. 디르켐의 아노미 이론, 머튼의 아노미 이론. 그래서 무규범, 수단 목표 불일치. 이거 기억하고 다음 이론으로 넘어가도록 합시다. 다음 나오는 이론은 낙인 이론이에요. 낙인 이론. 낙인 이론은 뭐냐면 특정 다른 사람들이 자신들이 정한 규칙에 따라서 다른 사람을 일탈자로 낙인 찍어서 일탈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한 구성원이 어떻게 행동을 했어. 행동을 뭐 예를 들어서 기침을 했다고 해보세요. 기침을 한번 했어. 그런데 이 사람이 힘 없는 사람이겠죠. 다른 힘 있는 사람들이 집단적으로 세력이 강한 집단이나 사람들이 이 사람이 기침한 걸 일탈로 규정하는 거예요. 일탈로 규정하고 낙인을 찍는 거야.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이 사람은 한 번 낙인 찍혔기 때문에 계속 일탈하게 된다는 거예요. 이해가요? 그래서 낙인 이론에서는 보편적인 일탈 행동 개념은 존재하지 않고 다만 힘을 가진 세력을 가진 사람들이 또는 다수의 사람들이 그 행동을 일탈이라고 규정하면 그 행동이 일탈이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 스스로 일탈자라고 인정하게 되어서 그 행동에서 벗어나기 어렵게 된다. 근데 낙인 이론이 한계가 있어. 어떤 한계가 있냐면 아까 예시로 들었던 이 사람의 이 첫 번째 행위가 왜 생겨나게 되었는지는 설명을 못해요. 그리고 이것을 낙인 찍고 나서 두 번째부터 반복되는 이 행위들에 대해서는 설명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최초의 이 행위를 왜 하게 되었는지는 설명하지 못한다는 한계가 있어. 내가 아까 뭐 기침을 예로 들었는데 기침을 일탈로 규정하진 않겠죠. 근데 뭐 그런 경우들이 있을 수 있죠. 뭐 실수로 친구의 돈을 가지고 있었는데 근데 친구들이 얘가 그 돈을 훔쳐간 거라고 생각하게 되고 이 도둑놈아 라고 낙인을 찍게 되고 그래서 얘가 정말로 도둑으로 살게 되었다면 그것은 낙인 이론으로 설명할 수 있겠죠. 그렇죠? 그게 낙인 이론이 되겠고요. 그 밑에 차별교제 이론 또는 차별적 교제 이론이라고 하는데요. 차별교제 이론은 뭐냐면요. 이건 속담으로 나타낼 수 있어요. 이거는 뭐 어떤 속담이 있냐? 친구 따라 강남 간다. 또 금묵자흑이라는 사자성어 알아요? 금묵자흑. 까마귀 가는 곳에 백로야 가지 마라. 이런 거. 이게 차별교제 이론을 나타내는 속담들이에요. 뭐냐면 한 사람이 일탈행위를 하는 나쁜 사람이 있어. 그러면 그와 친하게 지내던 친구들 있죠. 이 친구들까지 물들어서 일탈행위를 하게 된다는 거예요. 이게 차별교제 이론이에요. 어떤 사람이 실수를 보면서 교도소에 갔어. 그런데 교도소 안에는 많은 범죄자들이 오잖아요. 그래서 이 범죄자들이랑 이 사람이랑 친하게 지내면서
범죄 기술을 습득해. 그리고 같이 출소해서 나와서 집단적으로 절도 행각을 벌이고 소매치기를 하고 강도 행위를 하고 하면 이것도 차별 교제 이론으로 설명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최초에 이 사람은 별로 죄를 저지를 만한 심성의 사람이 아니었는데 그런 사람들이랑 어울리면서 일탈 행위를 하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이 차별 교제 이론이 특히나 청소년들에게 많이 적용될 수 있죠. 왜냐하면 청소년들은 친구 또래 관계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고 뭔가 내가 이런 행위를 했을 때 친구가 나를 우와 멋있는데 라고 보는 어떤 그런 것에 으쓱해하는 그런 게 청소년들이 가지고 있는 특징이기 때문에 청소년들이 보통 일탈행위, 비행행위에 빠지게 되는 것이 차별교제 이론으로 설명될 수 있는 부분이 많이 있다. 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까지 사람들이 왜 일탈을 하게 될까에 대한 이론적인 설명을 보았고요. 그러면 왜 일탈하게 되는지를 알게 되었으니까 거기에 대한 대책들도 나올 수 있겠죠? 그래서 대책 부분을 여러분들이 한번 읽어보면서 어떠한 일탈 행위가 일어났을 때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대처해야 될 것인가, 또는 그런 일탈 행위를 하는 친구에게 어떻게 내가 조언해 줄 수 있을 것인가, 그런 것들을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이 있지 않나 싶어요. 그래서 여기까지 하면 이제 일탈 행동에 대한 내용을 정리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해서요, 2단원이 끝났어요. 우리 개인과 사회의 관계, 개인이 사회 속에서 적응해가는 과정들, 그리고 개인이 사회 속에서 살아가면서 속하게 되는 여러 가지 집단과 조직의 형태들, 이런 것들을 배웠어요. 그래서 우리 1단원과 2단원 거치면서 어떻게 보면 사회학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는 이제 여러 가지 이론들을 배웠다고 생각을 하면 되고요. 이것이 이후에 4단원, 5단원 배울 때도 연결이 되니까 다시 한번 잘 훑어보면서 내용 정리를 잘 할 수 있도록 합니다. 다음 동영상부터는 3단원 문화와 관련된 단원입니다. 그래서 문화와 관련된 단원 내용은 이제까지 했던 것보다 난이도가 그렇게 어렵지는 않으니까요. 여러분들 잘 하실 수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오늘은 이만 강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